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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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가득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긴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12월 26일 첫 노래로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첫 노래로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듣고 왔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또 내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방송이 조금 많이 늦었죠? 네, 저쪽에 그 사무실에서 이제 연말이라서 이제 다 끝나가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할 게 있어가지고 좀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늦게 했는데 늦게 시작한 만큼 늦게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래 건강상식, 그리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래. 자꾸 음식을 찾아서요. 네. 일부 건강상식에서는 어떤 그 건강에 대한 어떤 세균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세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2부 세계 속으로에서는 필리핀에 가면은 전 세계적인 휴양 관광 섬이 있어요. 네, 어떤 그 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번 더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의 변덕쟁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현식의 변덕쟁이 듣고 왔습니다. 네, 갑자기 오늘 뭔가 김현식 씨의 노래를 한번 듣고 싶어서 오늘 두 노래나 연달아 틀었네요. 제가 웬만하면 연달아 잘 안 트는데.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시간인데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인류와 세균과의 어떤 전쟁에 수세에 몰리던 세균이 어떠한 그 최첨단 무기를 들고 나타났거든요. 이름하여 슈퍼박테리아라는 엄청난 세균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에서는 이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항상 제 생각에는 인류가 멸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전쟁은 계속될 것 같은데 그 예전에는 뭐 동의보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각종 이제 수술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질병과 좀 많이 싸우고 있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도 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이상한 질병 같은 것들이 더 생겨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이 슈퍼박테리아라는 엄청난 놈이 나타났어요. 최근에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거에 감염돼서 사망하는 빈도가 에이즈를 능가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이즈도 사실 불치병이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욱 강력한 질병이 등장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07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은 논문에서 2006년 1년 동안 메티실린의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 상구균 감염자가 9만 4천 명에 달하고 이 중에 약 19,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슈퍼벅이라는 그 별명이 붙인 이 박테리아에 의한 사망자는 그 지난해에 에이즈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 17,000명을 더 능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에이즈로 사망한 것보다 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서 사망한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유럽연합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07년 보고서에
어떤 항생제의 내성을 지닌 슈퍼박테리아에 의한 의료 관련 감염이 유럽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와가지고 예전 과거의 흑사병만큼 대대적인 최대의 전염병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해 놨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그 중에 5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될 거라고 내다봤는데 슈퍼박테리아 감염은 주로 슈퍼박테리아가 피부에 있다가 그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혈관 속으로 침투하는 뭐 그런 경로로 알려져 있거든요. 대체로 병원에서 주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문신을 이게 새긴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하다가 찰과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제 경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박테리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씻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병원에 자주 가는 노약자들을 비롯해서 병원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손을 자주 씻고 뭐 의료기구를 자주 소독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그 전반적인 어떤 권장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거든요. 네, 약간 좀 어느 정도 위험성에 계속 그 도사리고 있는데 한편 최근 조사에서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예측 불허의 형태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인류의 공포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어요. 이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거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감옥이나 병원과 같은 특수 지역에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감염 지역과 경로가 확대되는 그런 걸로 이제 파악되고 있어요. 항생제란 그 질병의 어떤 원인이 되는 어떤 세균 같은 것들을 이제 제거해서 뭐 이렇게 개발된 그런 약이잖아요. 네, 어떤 백신이라고 하죠. 이 약은 세균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늘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항생제를 오랫동안 복용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세균들이 점점 영리해지는 거예요. 항생제의 공격을 받은 세균이 스스로 뭐 이렇게 형태 같은 것들 바꿔가지고 공격을 피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작용 그 항생제를 받으면은 뭐 이렇게 분해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바꾸는데 그거를 두고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요즘에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생각보다 좀 심각한가 봐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이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세라의 사랑도 단순하게 그리고 샘 김의 Who Are You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제이세라의 사랑도 단순하게 그리고 샘 김의 Who Are You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균들의 역습은 마법의 항생제가 진화를 거듭할 때마다 등장했던 어떤 그 단골 메뉴 같은 거예요. 1960년 그 최초의 항생제라고 할 수 있는 페니실린을 개량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항생제라고 평가받았던 메티실린이 개발되니까 곧이어 1961년 이 메티실린의 내성을 가진 MRSA라는 세균이 등장하게 됩니다. 1970년 들어서 광범위 항생제인 세펜 계열 항생제가 널리 사용되면서 이 MRSA는 거의 모든 항생제가 드지 않는 다중약제 내성균이라는 돌연변이로 다시 변화하게 돼요. 세균들의 반격은 1996년 반코마이신 내성균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일본에서 출현하면서부터 더 계속 거세졌는데 그리고 마침내 2002년 7월 미국에서는 더 내성이 강한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됩니다. 세균이 살기 위해서 항생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어떤 돌연변이 진화를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다는 건데 페니실린이라는 희대의 명약과 그에 이은 수많은 항생제들이 생겨나서 대부분의 세균이 쉽게 퇴치될 것 같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저 페니실린이라는 놈의 내성을 가진 놈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가지고 사실 잘 쓰지가 않게 됐어요. 네, 항생제가 크게 보급된 이후에 각국의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페니실린뿐만 아니라 다른 뭐 아들이나 손잡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메티실린이라든지 반코마이신 뭐 이런 여러 가지 항생제들도 죄다 면역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박테리아들이. 그리고 항생제 내성의 문제는 임상에서의 남용보다는 농축산계에서의 남용이 더 큰 문제인데, 물론 그렇다고 임상에서의 남용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분자생물학 실험 용도로는 여전히 페니실린과 같은 계열의 엠피실린 같은 것들이 여리 사용되고 있는데, 일명 최후의 항생제라는 반코마이신도 이 슈퍼박테리아가 씹어 먹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붙어 있는 슈퍼라는 이름이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항생제를 양분 삼아서 살아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변종 박테리아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까 약간 이런 거 들어보면 약간 좀 무섭지 않아요? 네. 다만 이처럼 박테리아는 우습게 볼 수는 없지만 공포의 대상으로 볼 필요도 없거든요. 북미에는 의외로 세균 공포증이 만연해 있어요. 타임지에서도 많은 미국인들은 세균 공포증에 걸려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비누 외에 대부분의 세제나 살균제에 99.9% 살균 효과라는 광고 문구가 붙어 있어서 비누보다는 손소독제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이 입댄 건 물론이고 심지어 남이 아주 약간이라도 손으로 만진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포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절대 안 만지고 먹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더러운 손으로 만진 음식을 남에게 주는 뭐 이런 거는 별로 그 안 좋은 게 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이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찌개 같은 걸 끓여도 그 찌개에다 다 같이 이제 숟가락 넣고 이제 먹는, 아니면 뭐 밥을 비벼 먹으면 양푼이 같은 데다가 밥 비벼 먹으면 거기다 이제 가족끼리 뭐 이렇게 같이 숟가락 넣어가지고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애들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혹시나 이제 세균 같은 거 걸려가지고 이제 병 걸릴까봐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쪽은 굉장히 좀 멀리하고 좀 심합니다. 네. 위생에 주의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만 도가 지나칠 경우에 오히려 그 세균이 자랄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좋은 세균이 자랄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병에 걸리기 쉽거든요. 사실 세균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세균도 분명히 많아요. 물론 청소를 학생에게 떠넘기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미국의 초, 중, 고등학생은 잔병 치레가 꽤나 적은 편입니다. 사방팔방이 뭐 안티박테리아가 뭐 이게 많으니까. 하지만 미국에서는 특정 시즌만 되면 마구잡이로 정체불명의 기침병이 도는데 이 녀석의 실체로 추정되는 게 뭐 최근에 밝혀졌었는데, 사실 요즘에 그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저희 그 경상도 지역은 그나마 좀 청정 지역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 얼마 전에 이 경상도까지 뚫려버려가지고 이제 독감의 청정 지역은 그 제주도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상 최대의 독감 환자가 지금 발생한 상태인데, 제가 아는 이제 동생들도 여러 명 지금 독감 걸려가지고 많이 좀 골골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 손도 잘 씻고 마스크 같은 것도 잘 하시면서 독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독감 제가 들어보니까 독감이 정말 심하대요. 네, 한번 걸리면 진짜 심하니까 좀 독감 걸리지 않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하여튼 뭐 슈퍼박테리아 꼭 먹은 손 잘 씻고 어떻게든 좀 예방하는 쪽을 좀 선호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걸리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그러면은 저희 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세계 속으로서 뵈야 되는데, 잠시 후 2부 세계 속으로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의 어떤 휴양 관광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두일의 내 탓 인생부터 저희 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재현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의 인생이란까지 저희 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시간은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볼 만한 곳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에 위치한 휴양 관광섬, 우리나라에서는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한 보라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화폐가 페소거든요. 네, 그 페소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신용카드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받습니다. 네, 사실 잘 차려진 비싼 상점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팻말이 입구 주변에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페소라는 현금을 얼마나 환전해 가느냐가 좀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게 그 관광지답게 거의 100m에 하나씩 환전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달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뭐 원 같은 거 이런 거 가져가도 뭐 그때그때 환전해서 쓰면은 뭐 편리하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이왕이면은 국내 근처 은행에서 미리 달러로 교환해서 가져가서 현지에서 페소로 교환하면은 조금 더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달러는 세계 어딜 가도 사용되니까 환전이 편하니까 넉넉히 더 해두면은 뭐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덤으로 일단 환전한 페소는 현지에서 다 쓰고 올 것을 추천해 드려요. 네. 귀국해서 페소를 그 우리나라 원으로 교환할 때 환율이 좀 사기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웬만한 거 다 쓰고 오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확한 그 환전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이 보라카이 섬 서남 쪽에 4km 정도의 길이로 펼쳐진 말 그대로 백사장이 있거든요. 화이트 비치라는 곳인데 해변 자체의 풍경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즐길 거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취향에 맞는 즐길 거리를 찾아 즐기는 것이 보라카이에서의 어떤 휴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을 내고 즐기는 즐길 거리의 경우 어느 정도 그 내고가 되니까 이제 그것도 즐겨보는데 백사장 그 모래가 굉장히 곱거든요. 그리고 잘 뭉쳐져 가지고 이제 모래 아트 비슷하게 뭐 이게 모래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거 좀 어떤 창작 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 여기가 신혼여행 여행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 뭐 모래성 같은 거 만들면서 왜 그래? 막 이래서 막 부시면서 막 이렇게 뭐 그런 장난질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해변에서 물놀이 할 때 그 안전 경계선이 없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래서 튜브 타고 거기서 막 놀다가 영영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놀다가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명성에 걸맞게 관광객이 굉장히 넘쳐나기 때문에 각종 사진에 나온 평화로운 풍경을 기대했다면은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거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막 막 해변 같은데 혼자나 아니면 이제 같이 뭐 이렇게 되게 멋있게 찍은 그런 사진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실제로 찍으면은 그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사진 찍어도 뒤에 그 다른 사람들 배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객행위꾼이 수시로 접근해요. 그냥 점잖게 거절하면은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고객을 찾아서 가니까 점잖게 그냥 뭐 이렇게 거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은 사실 마사지도 받으면 참 좋아요. 그 해변 근처에 간이 침대를 놓고 저렴한 가격에 마사지를 해주는 곳이 많거든요. 전문 마사지사의 느낌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만한 그런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선셋 세일링이라고 해변에 쭉 늘어서 있는 요트를 타고 지는 노을을 향해서 바다를 노비는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쪽이 그 동남아 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이다 보니까 이때 아기자기한 거 되게 좋습니다. 해변에서 네일이라든지 타투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화이트 비치에서 그 하는 타투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면은 지워지는 헤나니까 뭐 이렇게 이거 한번 하면 안 지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이 그냥 뭐 이게 좀 하면은 좀 사라지니까 거부감 가지지 말고 그냥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단 만약 호텔에서 숙박할 경우에 헤나가 가구에 묻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놀다가 야 해나 해볼래? 그래가지고 해나 딱 그 한 다음에 그 숙소 들어와서 이게 뭐 이게 놀다가 가구에 이게 좀 묻었다. 그러면 수백만 원 물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해나 같은 걸 하면은 그 거기 겉에다가 뭘 비닐을 뭐 붙이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그
그 호텔 같은데 뭐 안 묻게 조심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그 섬 중심부에 대형 상점가가 있거든요. 디몰이라고. 웬만한 먹거리라든지 입을거리 뭐 앵간한 거 다 거기 다 있습니다. 보라카이에 맨몸으로 가도 이 페소랑 달러만 있으면은 웬만한 즐기는데 이제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디몰에 웬만한 그 어떤 쇼핑거리나 식사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 한 번쯤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와 같이 왔다면은 높은 확률로 추천해 주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어메이징 쇼인데 어메이징 쇼가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네, 여기 이제 뭐 그 성소수자들의 어떤 쇼라든지 아니면 예쁜 트랜스젠더라든지 뭐 이런 여러 이게 나라의 옷을 입고 막 립싱크하면서 노래 부르는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중간마다 관객을 뭐 무대로 불러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무대를 만들기도 하긴 하는데 뭐 이게 가보고 싶은 분들은 근데 약간 좀 그 명소 같은 걸 가지고 네, 한 번쯤은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보라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뭘 듣고 와야 되나? 에디킴의 이쁘다니까 그리고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에디킴의 이쁘다니까 그리고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보라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통편이 이제 보라카이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갈 경우에 보통 그 두 공항을 이용해요. 대부분 이제 칼리보 공항을 이용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어느 공항이든 내려가지고 차 타고 배 타고 넘어가야 되는 섬이에요. 여기 보라카이가 네, 섬 조그만 섬이라서 공항이 없습니다. 네, 무조건 그 근처에 있는 이제 공항에 갔다가 배 타고 차 타고 가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거예요. 일단 칼리보 국제공항이 인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항편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성수기나 이럴 때는 이제 하루에 수편이 날라댕기니까 뭐 가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칼리보 공항에서 그 보라카이로 넘어가는 카티클란 선착장까지는 차로 한 2시간 정도 달려야 되는 게 문제긴 한데 이 칼리보 국제공항 말고도 카티클란 공항이 있거든요. 이 카티클란 공항에는 이제 국내선 전용 소형 공항이라서 필리핀 거주자가 아니면은 이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닐라에서 환승해서 이 공항으로 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 칼리보 공항에 비해서 선착장까지 훨씬 가깝기 때문에 환승이 귀찮지 않은 사람은 이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확장 공사를 완료하면은 국제선도 취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카티클란 공항보다는 칼리보 국제공항을 통해서 이 보라카이로 들어가는 편이 그나마 좀 많이 알려진 방법이에요. 네. 아무래도 네. 그리고 마닐라에서 그 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마닐라에서 버스를 타고 그 바탕가스에 있는 선착장에서 그 칼리보로 가는 크루즈를 타면은 여기 갈 수가 있거든요. 가격도 400페소로 은근히 좀 저렴한 편이에요. 가족이나 커플인 경우에는 이제 화장실이나 침대, 냉장고 같은 것들이 풀로 갖춰져 있는 룸을 예약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은 이제 저렴한 편인데 이게 조금 오래 걸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로 가는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배로 가면은 뭐 거의 뭐 며칠 걸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약간 좀 시간이 넉넉하면은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만약에 굳이 이제 간다면은 이게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그건 취향이니까. 네. 근데 여기 먹거리가 진짜 주류가 술이 우리나라에도 익히 알려진 산미구엘 맥주가 굉장히 유명한 편이에요. 이 보라카이가 그 호텔 방에 그 미니바에서도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무겁게 그 이제 맥주 사들고 댕길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해산물 같은 식자재가 풍부하고 신선한 해물 요리 같은 것들 먹을 수 있거든요.
스페인이나 아니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동남아 음식과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편이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도 그렇게 입맛이 안 맞거나 하는 편은 없어요. 네, 웬만한 건 다 맞으니까 그냥 재밌게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얼마 전에 제 여자친구가 나중에 결혼하면은 보라카이로 신혼여행 좀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그 몰디브였는데 갑자기 보라카이를 얘기해가지고 이거 보라카이로 바꿔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거나 뭐 가보고 싶긴 합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 세계 속으로에서는 보라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또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좀 방송을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좀 늦게 방송 마치려고 좀 오래 해드렸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밖에 비가 좀 와요. 지금 밖에 비도 오고 그리고 요즘에 독감도 유행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 아픈 게 최고예요. 네, 아픈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예방을 해서 안 아픈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좀 마스크라든지 뭐 손 같은 거 잘 닦아가지고 좀 안 아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끝노래로 볼빨간 사춘기의 좋다고 말해 들으면서 저는 오늘 또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같은 자리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해 역시 넌 받아주지를 않네 인기 많고 잘생긴 넌 내게만 그렇게 쌀쌀해